빵순이의 낭독 성장기. 안녕하세요. 따스한 봄날 벚꽃이 가득한 경주에서 크리스텔 프티클랭의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는 생각 때문에 삶이 피곤한 사람들을 위한 심리 처방.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누구나 한 번쯤 내 이야기다 싶은 그런 책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하게 타고난 오감. 다음은 프랑스아가 우리 상담실을 처음 방문하고 나서 보낸 메일이다. 저의 일상을 선생님께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선생님 상담실을 처음 방문한 날을 예로 들어서 말이죠. 기분이 상하진 않으시겠죠? 차를 세웁니다. 선생님은 차를 안에 세우는지 밖에 세우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어느 차가 선생님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도 자동차를 좋아할까요?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딱히 눈길을 끄는 차는 없어 보이네요. 선생님은 여기에 주차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를 차례입니다. 우편함도 그렇고 이 현관 인터폰도 그렇고 선생님 이름은 물리치료사들의 것과는 다른 서체로 찍혀 있네요. 선생님이 이 진료소에 좀 나중에 들어오셨나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그전에는 어디서 개원을 하셨을까? 자택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아니면 아예 자택에서 진료를 보셨을 수도? 주소지가 바뀌어서 단골들이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을까? 안으로 들어갑니다. 건물 안의 인터폰은 고장이네요. 수리를 해야겠어요. 왜 이걸 수리하지 않았담? 대기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물리치료사들은 일을 하는 중인가? 선생님은 내원객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예약을 잘 잡아두는 것 같군요. 대기실에 비치된 잡지들은 좀 오래된 듯요. 땡땡지가 특히 많은데 내 취향에는 안 맞는 잡지죠. 이 잡지를 정기 구독하시나? 설마 정치 성향도 이쪽이신가? 아, 싫은데. 창밖을 바라봅니다. 별것 없군요. 왠지 마음이 답답합니다. 담벼락이 창문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전망이 확 죽네요. 이때 선생님 목소리가 들립니다. 선생님의 외모를 상상해 봅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여자분일 것 같아요. 멜라민 바닥 위를 걸어오는 또각또각 구두굽 소리가 들리네요. 난 이 소리가 싫어요. 온기라고는 없는 차가운 느낌이잖아요. 키가 크다면 굳이 굽있는 구두를 신지 않아도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며 뒤를 돌아봅니다. 빙고! 제가 생각한 모습 그대로예요. 선생님이 손을 내밉니다. 포옹을 하면 선생님을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그래서 악수만 하고 맙니다. 기분 좋은 악수였어요. 소나귀에 힘이 있지만 위압적인 느낌은 들지 않네요. 향수는 쓰지 않거나 가벼운 향을 살짝 쓰는 분 같아요. 잘 됐습니다. 향수를 많이 뿌리거나 독한 향을 쓰는 여자는 질색이니까요. 선생님을 따라 상담실로 갑니다. 물리치료사들의 진료실은 어디인지, 그들은 어떻게 진료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선생님 상담실은 복도로 들어가서 첫 번째 방이군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잘 정리되어 있네요. 좀 차가운 느낌이라서 커다란 화분이라도 하나 들여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망도 너무 답답하고요. 책상 위에는 별것 없지만 볼펜만은 색깔별로 여러 자루가 갖춰져 있어요. 왜 그럴까 또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방은 좀 낫네요. 빨간 안락 의자가 마음에 듭니다. 이 의자만 다른 집기보다 오래된 것 같아요. 예전 진료소에서부터 쓰던 물건일까요? 아마 그런 것 같네요. 자리에 앉습니다. 선생님께 관심이 갑니다. 아까 복도에서부터 그랬지만 선생님 옷차림을 분석합니다. 여러 색깔의 광택이 있고 전반적으로 몸에 붙는 스타일이네요. 본인의 몸매에 웬만큼 만족하시는 편인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선생님 책에 실린 사진들을 떠올리며 머리 모양도 살펴봅니다. 마음에 들어요. 살갗이 좀 탄 것을 보니 해수욕을 좋아하시나 봐요. 액세서리는 많이 하지 않으시네요. 그 편이 선생님에겐 어울립니다. 금팔찌나 요란한 팔찌보다는 약간 귀여운 디자인의 팔찌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손을 눈여겨봅니다. 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상대의 손을 유심히 봅니다. 마음에 드는 손이에요. 이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그래도 긴장을 다 풀지는 않았죠. 선생님에게 조종당하기 쉽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선생님한테만 이러는 건 아닙니다. 전 항상 이런 식이에요. 오늘 이 진료소를 오기 전에 저 구석에 있는 신문 가판대에 들렀었습니다. 거기서 한 3분이나 있었나? 그 3분 사이에도 좋기 20가지 되는 의문들이 뇌리를 스치더군요. 이들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간다. 정보의 포화 상태로 별의별 것을 다 기억하면서 그 정보를 통해 나머지 부분까지 예측하고 내다보려고 애쓰면서 5만 가지 의문을 떠올리고 잔뜩 긴장하고 경계하면서 특히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자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잠은 제대로 잘까? 열심히 돌아가는 뇌는 안타깝지만 밤에도 멈추지 않는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상당수는 잠을 자주 설치고 정신사나운 꿈이나 초현실적인 악몽을 빈번하게 꾼다. 이들의 뇌는 24시간 켜놓은 텔레비전 같다. 밤에도 그 텔레비전은 소강 상태에 있을 뿐 전원은 계속 연결되어 있다. 만성 불면증 환자만 아니라면 그래도 괜찮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대부분 잠을 적게 자는 편이지만 원기왕성하다. 게다가 그중 상당수는 잠을 시간 낭비와 동일시하면서 가급적 잠을 줄이려 한다. 수면 부족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끼치지 않도록 많이 졸릴 때에는 잠깐씩 눈을 붙이는 법을 배우기 바란다. 세라토닌이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 부족은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고 신경성 우울증을 야기할 수 있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기분장애, 식욕장애, 수면장애를 비교적 자주 경험하는 편이다. 그 이유는 수면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호르몬인 세로토닌 때문이다. 세로토닌은 아미노산에서 파생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세로토닌은 기분, 감정, 음식의 섭취 및 성생활에서의 조절 기능을 하며 수면의 질에도 중요하다.
따라서 세로토닌계의 교란은 우울증, 강박 충동장애, 과식증, 불면증 등의 문제를 낳는다. 세로토닌 분비를 정상화하고 평온한 기분, 원기를 회복해주는 수면, 적당한 식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몇 가지 소개한다. 첫째, 단백질을 섭취하라. 일단 세로토닌이 잘 합성되기 위해서는 신체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고기, 생선, 가금류, 유제품, 콩, 견과류를 충분히 먹고 있는지 확인하라. 또한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과식을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반면에 설탕 중독이 세로토닌 분비를 저하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혹시 여러분도 단맛에 중독되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라. 둘째, 운동을 하라. 신체 활동을 많이 할수록 중추신경계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의 양이 증가한다고 한다. 따라서 운동은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대부분 신체 활동에 대한 욕구도 큰 편이라서 적당히 움직이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한다. 셋째, 새로운 일을 계획하라. 흔히 도파민을 새로운 것을 향한 흥분의 호르몬이라고들 한다. 이 도파민이 바로 세로토닌 합성을 촉진한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의욕을 불태우는 동안은 우울증과 권태기에 멋지게 맞서 싸우는 셈이다. 반면에 스트레스는 세로토닌 분비를 크게 저해한다. 넷째,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 여러분은 과민한 편도체를 타고났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가 각별히 중요하다. 소프롤로지 요법, 최면 요법, 요가, 명상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존재, 심리 조종자. 나는 굿바이 심리 조종자라는 책에서 정신적 폭력, 심리 조종, 심리 조종자 특유의 행동 방식과 심리 지배 관계를 다룬 바 있다. 당시 나의 관심은 심리 조종자, 다시 말해 가해자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나 차츰 피해자들의 프로필로 관심이 옮겨갔다. 그래서 그 책에서 심리 조종을 당할 위험을 가중시키는 몇 가지 성격 요인들의 한 장 전체를 할애했다. 내가 제일 놀란 점은 그러한 성격 요인들이 원론적으로는 긍정적 측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보다 유쾌하며 활력이 넘치고 자연스러운 호의와 친절이 넘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비판할 줄 알고 진심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싶어 하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심리 조종에 말려들기 쉽다. 그 책을 내고 나니 더 이상 심리 조종자들에게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었고 본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두게 되었다. 나는 이제 나르시시즘에 빠진 변태가 정신활동이 유별나게 활발한 사람을 노린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영재에 대한 연구들이 이 믿음을 확증해준다. 영재들은 대개 혼자 몽상하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아이들이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친절한 편이어서 또래들에게도 웬만큼 인기가 있다. 진짜 문제는 사람을 괴롭히고 이용하기 좋아하는 애들이 꼬이는 거다. 심리 조종자에게 쉽게 걸려드는 이유 하나. 정신활동이 유별나게 활발한 사람은
의식 구조 자체가 심리 지배에 걸려들기 쉽다. 심리 조종자는 그의 정체성의 공백을 보고 달려든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친밀하고 따뜻하고 강렬한 인간관계에 목말라 하고 병적으로 진심을 담아 행동하기 때문에 심리 조종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속내를 감춘 채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것을 모른다. 관계는 일사천리지만 상대를 모방하는 심리 조종자의 수법은 기막힌 효과를 발휘한다.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영혼의 가족을 갈망하던 그는 드디어 자신과 비슷한 사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이 관계를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쓴다. 차츰 관계가 변질되어도 그는 자신을 탓하면서까지 무조건 상대방을 이해하려 한다. 다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기에 별의별 것을 다 생각해보고 끝없이 곱씹는다. 갈등을 극도로 두려워하기에 분위기가 험악해진다 싶으면 무조건 자기가 양보한다. 그는 죄의식을 느끼기 쉬운 사람이고 그래서 일이 잘못되어 갈 때마다 자책하며 괴로워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심리 조종자의 투사가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정체성의 공백을 메워버린다. 그러다 결국에는 오히려 피해자가 상대를 조종하고 있는 건 자기라고, 모든 문제는 자기에게 있다고 믿어버린다. 사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입장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버릴 만도 하다. 심리 조종자에게 쉽게 걸려드는 이유 둘. 단언컨대 나르시시즘에 빠진 변태는 정신활동이 유별나게 활발한 사람을 마음 깊이 미워한다. 그 둘은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심리 조종자는 셈이 많고 악의적이며 누구도 쉽게 믿지 않는다. 그들은 불평이 많고 비겁하고 알맹이가 없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자연스러운 호의와 친절이 넘치는 사람, 남의 말을 쉽게 믿고 너그러우며 활력이 넘치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는가? 심리 조종자들은 남의 생명력을 훔치고 망가뜨리는 족속이다. 그들은 삶에 대한 사랑과 기쁨을 더럽히고 짓밟고 쑥대밭으로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린다. 나는 나르시시즘에 빠진 변태와 정신적 과잉 활동인 사이에서 가공할 만한 상호 보완성을 발견했다. 그 둘은 마치 검정색과 흰색으로 색깔만 다른 똑같은 퍼즐 속의 두 조각 같다. 둘의 만남은 천사와 악마의 만남이다. 일단 그들이 만나면 선과 악, 삶과 죽음, 전략가와 순진한 아이 사이에 대등하지 않지만 인정사정 없는 싸움이 이어진다. 이 놀라운 상보성의 예를 들어보겠다. 나는 이 책 앞부분에서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감각 과민증을 다루었다. 나는 굿바이 심리조종자에서 심리조종자들이 일방적인 소리, 냄새, 존재감으로 피해자의 감각 공간을 침범함으로써 피해자를 미치게 만든다고 설명했었다. 그런데 소리, 냄새 등의 감각에 둔감한 보통 사람들보다는 감각 과민증이 있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궁지에 빠뜨리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다. 나는 앞에서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잠을 깊이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런데 심리 조종자들은 피해자가 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괴롭히기 좋아하는 족속이다. 그들은 일부러 잠자리에 들 시간에 피해자를 도발하거나 싸움을 벌인다. 피해자는 잠자리에 누워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뻗어나가는 생각 때문에 눈이 말똥말똥하다. 저쪽에서 들으라는 듯이 한숨을 쉬고 자꾸 뒤척이고 코를 골고 말 같지도 않은 핑계로 불을 켜고 한밤중에 노크를 하고. 그렇다니까 그들은 일부러 그러는 거다. 정신활동이 유별나게 활발한 사람은 편도체가 민감하기 때문에 자다가 한 번 깨면 도로 잠들기가 어렵다. 수면 부족은 세로토닌 분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괴롭힘이나 학대로 인한 자살에서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서로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심리 조종자들은 음흉하고 거짓말쟁이이며 악의적이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진솔하고 속이 투명하게 비친다고 할 만큼 정직하며 다소 병적일 정도로 호의적이다. 심리 조종자들은 자신만만하고 단호하며 남 탓을 잘한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자기 역량을 의심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며 항상 자기 탓만 한다. 이 같은 상호 보완성들을 목록으로 꼽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나는 이 놀라운 상호 보완성 때문에 심리 조종자들이 영재들을 먹잇감으로 노린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론은 여러 차례 검증되었다. 사생활에서든 사회생활에서든 타인의 괴롭힘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임상적으로 관찰한 결과 정신활동이 유별나게 활발한 사람이 자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악이 비생산적이기 짝이 없는 태업, 적대적인 태도에 부딪히는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